공시 해석을 통해서 투자 포인트를 찾아라인데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LG전자. 네. 네. 자, 우리 코너에서 이제 공시 해석을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이고, 지나간 건데 뭘, 이게 아니라, 공시 해석을 잘 하시면요, 투자 포인트가 나오고요. 예. 그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타이밍을 딱 잡으면은 수익을 남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런 해석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이 펀더멘털이 확보된 기업이어야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 작은 종목 가지고 똑같은 논리를 적용시키면은 수익이 잘 안 날 가능성도 있고 오히려 손해볼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퀄리티 있는 것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보시면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죠. LG전자요? LG전자에 대한 공시 해석을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도 아는데 그럼 뭐 또 해석하냐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LG전자 공시 발표를 했는데 정확하게 어떤 기업들이 주목이 되는 거고, 네네. 국내 투자는 뭘로 해야 되며 해외 투자는 뭘로 해야 되냐. 오늘도 해외 투자 처음 나왔습니다. 뭘로 해야 되느냐. 이걸 한번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밸류체인까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LG전자 뭐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핵심적인 내용 아시죠? 근데 제가 참 재밌는 기사를 봤어요. LG전자 대박, 호재. 근데 미스터리죠. 외국인은 웃지 알고 미리 샀을까? 그러게요. 이런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웃지 알았을 거.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그거 아는 사람은 불법적으로 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시장에서 어떤 공식적인 내용이 발표가 되었을 때 해석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본적으로 조금 아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LG전자가 뭐 때문에 성장을 계속했을까요? 400만 원대 냉장고 한 달 줄지어서 겨우 사요. 예, 가전 쪽 성장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습니다. 자, LG전자 하면은 고민해야 되는 회사가 몇 개가 있습니다. LG전자, 마그마, 네. 애플, 그리고 LG노텍, 만도, 현대모비스까지. 이거를 집중적으로 좀 스터디를 좀 하시면은 내년 2021년에 짭짤하게 또 이렇게 연말에 웃으실 수 있어요. 네. 자, LG전자가 요번에 공시를 했죠. 물적 분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자, 통상적으로 보면은 LG 화학이 또 지난번에 물적 분할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물적 분할은 이렇게 수직적 분할이라고 해서 지주회사가 이 사업자회사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LG전자의 가치 변동이 이로 인한 공시로 인해서 변동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물적 분할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물적 분할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봤더니 이 마그마라는 회사하고요. 합작법인 JV라고 하더라고요. 합작법인을 설립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그마 이파워 트레인이라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 한번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간단하게. LG전자는 많이 들어보시는데 그건 좀 모르실 거예요. 제가 자료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시간 좀 넉넉하죠. 예. 예. 시간이 뭐 금방들 간다고들 그러시는데 공부하느라고 금방 가고 있습니다. 예. 네. 마그마. 예, 마그마. 자, 마그마는 이런 회사입니다. 마그마는 마그마는 용암이 분출할 때 나오는 게 마그마인데. 예, 맞습니다. 마그마, 네. 예, 이거 저기 영어로 나와 있는 모빌리티라고 나오잖아요. Technology for the Future. 예. 네, 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회사고요. 1957년도에 설립인데 아주 오래된. 오래됐죠? 네. 오래됐네, 그죠? 네네네. 예. 그런데 오래됐네요. 네네네. 57년 설립됐고 예. 자동차 부품 회사고요.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직원 수가요 몇 명이냐면 13만 9천 명입니다. 예. 엄청난 회사고요. 이 회사가 보면은 요번에 캐나다 회사인데. 네. 예. 요 파워트레인. 예. 제조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바디 샤시, 파워트레인, 이쪽 좌석, 이런 게 쭉 있는데, 여기서 주목한 게 파워트레인이. 파워트레인 얘기를 많이 하대요. 예. 예. 제가 아까 말씀 한번 드렸는데요. 그 전기차의 배터리가 40% 차지인데 나머지 60%지 않습니까? 60%에 한 40%인가? 40% 좀 넘게는 이 파워트레인이 차지한다라는 거죠. 그럼 뭐고요? 모터나 여러 가지 이렇게 부품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파워트레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그마 인터내셔널 회사의 주가를 제가 해외 주식으로 봤어요.
이 3개월치를 봤는데요. 네, 마그나래 마그나 죄송합니다. 정정해주셨습니다. 마그나, 이모션님이 마그나인데 자꾸 이 양반들이 마그마라고 지금 제가 하고 경상도 있다고 그래서. 발음이라서 이해 좀 해주십시오. 네, 네네. 마그나 이제 인터내셔널. 마그나 인터내셔널입니다. 뉴욕 네.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43달러 정도에서 벌써 68달러까지 올랐어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예. 그런데 그래서 이 회사하고 그 합작법인을 설립을 해서 물적 분할을 해서 합작법인을 설립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추후에 그 우리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시너지는 LG전자에 대해서 최근에 목표가 상향조 중에 엄청나게 또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예.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너지를 뭐 노린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어쨌건 추후에는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뭐 위탁 생산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 LG 마그나 동맹 애플 전기차 위탁 생산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전문가들도 보고 있어요. 그만큼 캐나다에 있는 회사인데 세계 3위 자동차 부품 업체인데요. 요거와 이제 함께 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주목해야 되는 것은 또 애플입니다. 애플. 자, 애플이 지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2025년까지 늦어도 자율주행 전기차를 생산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뭐 테슬라에 의해서 애플도 좀 주목이 되고 애플 대단한 회사가 그래서 시가총액이 1인 기업이지 않겠나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요런 과정이 있는데 이로 인해서 제가 이제 이 물적 분할에 대한 공시 해석을 잘 하시면은 결론적으로 투자 포인트를 좀 찾을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뭐 전체적으로 두서없이 좀 말씀드렸는데 공시니까 그러니까요. 공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읊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찾지를 못하겠네요. 좀 이제 물적 분할 그 전장 부분의 일부를 떼서 49%를 마그나에 주고 그렇습니다. LG전자가 51%를 가지고 네, 갖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분 주는 만큼 돈을 받는 거죠. 그런 구조합니다. 그래서 그런 물적 분할 공시가 나왔고 요거 이제 이 JV라는 법인을 설립하는 배경은 이제 중국의 이 OEM의 EV 확대, 전기차를 얘기하거든요. EV 확대라든가 스타트업 EV 대응하기 위해서 선제적인 어떤 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해서 진행한 거니까 LG전자는 과거에 가전제품만 만드는 그런 회사에서 이제는 그게 아니라 가전제품은 좋고요. 전장사업부가 약했는데 이로 인해서 전장사업부까지도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거죠. 예전에 삼성전자가 하만인가요? 인수한 것처럼. 그래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나왔기 때문에 목표 상향률이 나왔고 LG전자 주목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LG이노텍 주목하셔야 되고요. 쭉 내려와서 애플, 해외 주식 중 애플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더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라이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라이다. 그래서 관련주들 약간 만도, LG이노텍에서 만도도 주목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만도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만도 이런 종목들 좀 작은 종목입니다. QSI 이런 종목, i3 시스템 이런 종목들, MC넥스, 어버브 반도체 이런 너무 많이 얘기하지 마이소. 헷갈린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공시에서 LG 전자와 LG 이노텍 그리고 현대모비스를 이 세 종목은 기본적으로 주목해서 투자해보자. LG전자 차트 한번 볼까요? 말씀하신 길에. 그럴까요? LG전자. LG전자 보겠습니다. 이제 지난 수요일이었었죠. 애플 얘기 나오면서 상한가 갔었고요. 그 다음 날은 5%인가 조정받았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에너지가 대단한데 근데 오늘 또 쳐 올렸습니다. 그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13만 6,500원까지 갔는데요. 12만 4,500원입니다. LG전자 맞나요? 네, LG전자 맞습니다. 그래서 뭐 차트 근데 어제 그제는 목요일은 음봉이었는데. 네, 요건 이제 주봉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면 겁이 나서 못 사세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은 좋은 주식 이렇게 조금씩 사서 모으자라는 취지하에서 제가 주봉을 항상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그 방송에 나가서 케이블 방송이나 이렇게 또 나가서 말씀드린 게
다른 전문가하고는 달리 주봉을 많이 말씀을 드려요. 예, 왜냐하면 일희일비 하시면은 돈을 못 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주봉을 말씀드리는데 11만 4천 원만 안 깨지면은 뭐 추세 유지가 된다고 중기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럼 업사이드는 얼마까지 나오느냐 이걸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에 좀 업데이트가 되어 있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고 좀 뚫었네요. 네네. 오늘 뚫었네. 네. 그럼 올라갈 여력이 얼마나 남았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은 교보증권에서 12월 28일 날 15만 원까지 목표가 상향 조정을 했고요. 유진에서 14만 원, 그리고 하나금융투자에서 15만 3천 원까지 얘기했으니까 한 15만 원만 잡아도 한 21% 정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간다는 보장이 있나요? 뭐 사실은 주가를 목표가 올려서 올리는 게 아니라 주가가 오르니까 목표가 올리는 경향도 없지 않잖아요. 그래서 수급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 네.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당일에 11% 올랐는데 이 세력들이 관심이 많아요. 지금 그 1,000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원 이상 한 번에 주문 넣는 건수를 얘기하는 건데요. 매도보다는 매수가 훨씬 더 많은 날이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올라올 만큼 올라왔다. 그러면은 당연히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팔겠죠. 예, 파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좀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포착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네. 여기 밑에 보이시죠? 네.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꾸준히 이렇게 매수해서 주가가 최근에 급등 패턴이 나와주고 있는데 비중을 전혀 줄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기관들도 사주고 있다. 물론 이제 최근 오늘이죠. 이번 주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조금 팔았어요. 하지만 이제 한 달 기준에서 외국인 기관이 양매수가 들어왔다는 거고 이 거래량이 한번 터진 종목은 쉽게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빠졌을 때 네. 매수 기회로 해서 쫙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럼 LG전자가 이슈가 다 좋은데 만약에 실적이 만약에 안 좋다 그러면은 주가 밀리겠죠. 근데 지금 컨센서스 개념이 이게 딱 맞지는 않습니다. 컨센서스 개념으로 봐도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 증가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내년 1분기까지 성장성이 있다고 하니까 빠질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LG전자 공시를 통해서 결국은 이제 종목에 대한 접근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제 말리기 어려운 그런 지난번에 하이닉스도 그렇고 한번 불이 붙으면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고점에 쫓아가는 게 참 부담스럽긴 한데 워낙 그 수급이나 이런 게 몰리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셨고요. 네.